자,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모디파이에 관련돼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모디파이는 뭐냐면 수정 혹은 가공하는 기능이죠. 그러니까 이제까지의 작업 흐름을 살펴보면, 자, 크리에이트 스케치로 스케치를 그리고요. 그래서 선이나 점을 가지고 면을 만들어내면 그 면을 가지고 이 크리에이트의 기능을 가지고 3차원 형상을 만들어내고요. 그 만들어낸 3차원 형상을 수정 가공해서 원하는 형태로 만들 수 있어야겠죠. 그 기능들이 모디파이에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기능들 역시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역시 저희는 캣탱크를 만들 때 주로 사용하는 기능들에 대해서만 일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먼저 보시면 교재에 보시면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게 필렛이에요. 아셨죠? 자, 필렛은 뭐냐면 모서리를 둥글게 만들어주는 기능이에요. 아셨죠? 예, 깎아준다라는 개념 아니에요. 자, 볼까요? 일단 솔리드의 모서리를 하나씩 클릭해 보시면, 자, 여기에다가 얼마만큼 둥글게 다듬을 건가 한 10을 입력해 보면 이렇게 모서리들이 둥글게 다듬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얘하고 필렛하고 비슷한 게 바로 밑에 챔퍼라고 하는 녀석이 있어요. 자, 얘를 볼까요? 역시 얘도 솔리드의 모서리를 클릭해 주면 되는데, 자, 얘는 아까 필렛은 둥글게 만들어주는 거였죠? 자, 얘는 자, 각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셨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됐죠? 자, 일단 이렇게 보시고요. 자, 자세한 설명이나 아니면 실행하는 방법 같은 거는 제가 캣탱크에서 계속 설명을 드릴 거니까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볼까요? 계속해서 그 다음에 많이 사용하는 게 일단 뭐냐면 잠깐만요. 일단 준비했던 스케치 이렇게 됐죠? 자, 일단 볼게요. 자, 모디파이에 프레스풀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자, 이 프레스풀은 뭐냐면 되게 많은 기능을 포함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로요. 자, 솔리드의 모서리를 선택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예, 프레스풀을 선택했는데 필렛이라고 하는 기능이 실행이 되죠. 자, 그쵸?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다시 모디파이에 프레스풀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자, 지금 먼저 그려놨던 2차원 면 있죠? 자, 이 2차원 면을 선택하시면 자, 어떻게 되죠? 익스트루드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쵸? 자,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다시 마지막 기능이 뭐냐면 자, 다시 한번 모디파이의 프레스풀을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솔리드의 페이스 있죠? 이 페이스를 선택을 하시면 어떻게 되죠? 자, 옵셋 페이스로 바뀌게 되죠. 자, 이 옵셋 페이스는 여기에 옵셋 페이스라고 따로 기능이 또 있긴 해요. 아셨죠? 자, 어쨌든요. 자, 이 옵셋 페이스는 뭐냐면 자, 선택했던 면 있죠. 이 면을 느리고 줄이고 자, 느리고 줄이고 하면서 전체적인 3차원 형상의 모양을 혹은 크기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자, 됐죠? 자, 근데 그러면 여기서 모디파이에 있는 프레스풀과 그리고 익스트루드 있죠. 크리에이트에 있는 익스트루드와 상당히 비슷한 거 아니냐. 그렇죠? 예, 그런데 일단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알으시는 게 좋아요. 자, 크리에이트에 있는 익스트루드는 크리에이트 카테고리 안에 있죠. 그쵸? 얘는 뭔가를 만들어내는 애예요. 자, 모디파이에 있는 프레스풀이죠. 프레스풀은 모디파이, 즉 수정하는 카테고리에 있죠. 자, 얘는 수정 또는 가공을 하는 애예요. 자, 이거의 차이점을 일단 볼까요? 자, 그러면 일단 볼게요. 여기에 예로 하면 되겠네요. 자, 먼저 보겠습니다. 자, 크리에이트의 익스트루드는요. 자, 어떤 플레인, 프로파일인가 기준이 되겠죠. 자, 여기서는 자, 스케치의 면이나 아니면 솔리드의 면, 페이스를 선택할 수 있는데 제가 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자, 익스트루드의 프로파일은 평평한 것들이 선택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원통 형태에 있을 때, 어떤 이렇게 있을 때, 자, 윗면 선택이 되려고 이렇게 하얗게 강조가 돼서 선택도 되죠. 자, 그런데 옆에 있는 곡면은 선택이 안 돼요. 자, 됐죠? 자, 이게 익스트루드의 성질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자, 프레스풀은 한번 선택해 볼까요? 자, 위에 있는 윗면도 선택이 되지만 자, 옆에 있는 곡면도 선택이 돼서 곡면 자체를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전체적인 크기나 형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되셨죠? 자, 이런 기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쭉 넘어가 볼게요. 자, 못하게 했고 자, 이제 쉘을 해볼게요.
자, 쉘은 뭐냐면, 볼게요. 자, 모디파이에 여기 쉘 있죠? 자, 쉘을 일단 클릭해 볼게요. 자, 쉘은 뭐냐면, 보통 다른 책에서는 내부 비우는 기능이라고만 설명하고 끝나는데,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반만 아시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쉘은 뭐냐면, 자, 내부를 비워내긴 비워내요. 근데 어떻게 비워내냐면, 선택한 솔리드의 페이스를 기준으로 벽을 생성하면서 자연스럽게 내부가 비워지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위쪽에 지금 기준이 되는 솔리드의 페이스 자체를 선택을 하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럼 솔리드의 위쪽에 있는 페이스에다 마우스 커서를 가져가게 되면 하얀색으로 강조가 될 때 클릭을 하시면, 자, 이때 뜬금없이 치수가 나오죠. 자, 이건 뭐냐면 아까 제가 벽을 생성해서 내부를 비운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러면 그 생성되는 벽의 두께를 몇 미리로 잡을 것인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때 한 10으로 잡을까요? 그렇죠? 그럼 벽의 두께가 시점을 돌려보면 벽의 두께가, 자, 선택한 페이스를 기준으로 벽이 10mm만큼 생성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나머지 공간은 비워지게 되죠. 그렇죠? 자, 이런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볼게요. 이제 컴바인을 할 차례인데, 자, 컴바인은 살짝 준비를 해 놓은 상태에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일단 제가 이렇게 빠르게 강의를 진행하는 이유는 일단 여러분들께서 일단 이런 기능은 이런 거구나라고 기본적인 개념을 잡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거 굳이 따라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으면 따라해 보시고요. 근데 굳이 따라 하실 수 없을 것 같으면 어차피 캣탱크 만들 때 하나하나 자세히 되게 천천히 계속 설명을 반복하면서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알았죠? 일단 가벼운 마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모디파이에 컴바인을 선택을 해볼게요. 자, 이 컴바인은 뭐냐면, 자, 겹치거나 접해 있는 그 솔리드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돼요. 알았죠? 자, 그러면 이거는 보시면 이 오퍼레이션 이거 되게 많이 보셨죠? 자, 조인이 있고, 컷 있고, 인터섹트가 있는 거 보셨죠? 이거 많이 보셨죠? 자, 어디서 보셨죠? 그렇죠. 크리에이트의 익스트루드에서 보셨죠? 여기 오퍼레이션에 쭉 있었죠? 자, 이것도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다시 컴바인을 선택하시고요. 자, 이제 두 개가 있죠. 타겟 바디가 있고 툴 바디가 있는데, 자, 타겟 바디는 중심이 되는 바디고요. 툴 바디는 도구가 되는 바디예요. 자, 그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일단 타겟 바디를 얘를 선택하시고 툴 바디를 얘를 선택을 해 볼게요. 자, 그리고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게 조인이겠죠? 자, 오퍼레이션을 클릭했을 때 처음에 나타나는 게 조인이죠? 이 조인은 하나의 덩어리로 합쳐주는 거예요. 그쵸? 기억나시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컷은 뭐죠? 자, 툴 바디로 선택했던 바디가, 툴 바디가 그 타겟 바디와 로 선택했던 그 바디와 겹치는 부분과 함께 사라지는 거죠. 그쵸? 이렇게 깎여 나가는 게 보이시죠? 그쵸? 그때 키워드 기억나시나요? 여기 킵 툴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얘를 클릭하시면, 자,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삭제가 되는데, 자, 킵 툴을 누르기 전에는 툴 바디로 선택했던 아래쪽에 있는 조그만 직육면체가 사라지는데 킵 툴을 선택하게 되면, 자, 겹치는 부분은 사라지긴 하는데 툴 바디에서 선택했던 직사각형 형태의 작은 직사각형 형태의 솔리드는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 예, 그거 설명드렸죠. 자, 이거를 다시 해제를 해보고 이제 마지막에 인터섹트 있죠. 자, 인터섹트는 뭘까요? 그렇죠. 겹쳐있는 부분만 남고 나머지는 다 사라지는 기능입니다. 자, 됐죠? 자, 그리고 일단 뭐 이런 거다 라고 가볍게 보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래서 일단 여기서 볼까요? 이제 이거 남았네요. 이제 컴바인까지 봤고요. 이제 자, 여러분들이 또 많이 사용하시는 자, 모디파이에 move copy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자, 얘는 뭐냐면 일단 뭐냐면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해당되는 대상을 움직이거나 회전하는 기능이에요. 자, 볼까요? 일단 마우스 커서를 이렇게 쓱 가져가게 되면, 자, 화살표가 3개가 보이시고요. 그쵸? 화살표가 3개가 보이시고, 화살표가 시작되는 동그란 점이 마우스 커서를 따라다니지요. 자, 이게 뭐냐면, 자, 회전 또는 이동의 중심점을 클릭해 주는 거예요. 자, 아셨죠? 그래서 마우스 커서를 이제 가운데 보면 가져가면 찰칵 붙을 때 클릭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자, 여기는 화살표가 3방향으로 있죠. 자, 얘를 드래그 해보시거나 아니면 여기 치수창에 입력하게 되면 화살표의 방향대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자, 됐나요?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 아이콘 있죠? 얘를 이렇게 드래그 하시거나 아니면 여기다가 얼마만큼의 치수를 입력하게 되면 그 치수만큼 회전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기능이에요. 자, 그럼 한 가지 더 볼게요. 지금 위쪽에 있는 중앙 부분을 이렇게 윗면의 중앙 부분을 저희가 그 이동과 회전의 중심점으로 잡아놨죠. 자, 그럼 볼게요. 자, 다시 캔슬을 눌러주고요. 다시 한번 모디파이에서 얘를 똑같이 선택을 했어요. 그렇죠? 자, 근데 얘를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사용하다 보니까 이 회전과 이동의 중심점을 바꾸고 싶을 경우가 있죠. 자, 그럼 그때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Set Pivot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얘를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자, 이동을 할 수 있는 대상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자, 회전과 이동의 기준점을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클릭을 해보고요. 자, 클릭한 상태에서 얘를 이동점을 자, 회전점 이렇게 회전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이동해서 중심점 자체를 이렇게 원하는 중심점 혹은 이동의 기준, 회전의 중심축의 기준이 되는 중심점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됐죠? 자, 이게 원하는 형태로 바꿨다라고 한다면 일단 여기 셋 피벗에 있는 부분 얘를 다시 한번 클릭해 주시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회전해줘 볼게요. 그러면 아까 저희가 변경시켰던 이 중심점 있죠? 이 중심점을 기준으로 회전축이 생성이 돼서 새로운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하거나 회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됐죠? 자, 이거를 move copy라고 하고요.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잘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준비를 해놨는데 볼게요. 다음에 사용할 기능은 얼라인이라고 하는 기능이에요. 자, 얘를 실행을 해볼까요? 자, 이 얼라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정렬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어떠한 특정 대상의 특정한 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대상의 포인트와 서로 만나게 하거나 접하게 하는 기능이에요. 아셨죠? 자, 이때 중요한 건 뭐라고요? 포인트와 포인트 간의 접함이에요. 아셨죠? 자, 그러니까 저희의 목적은 뭐냐면 여기에 있는 빨간색의 자, 가운데가 뚫려 있는 원통 형태의 이 솔리드를 여기 볼록 튀어나와 있는 거에 정확하게 갖다 끼울 거예요. 아셨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오브젝트가 있죠. 얘를 클릭해 보면 컴포넌트 있고 바디가 있는데 컴포넌트에 대한 설명은 아직 제가 하지 않았으니까 일단 바디로 잡아놓고 설명을 진행해 볼게요. 자, 이제 아래쪽에 보면 from이 있고 to가 있죠. from은 어디에서, to는 어디로죠. 그쵸? 여기 시작점, 끝점, 목적지가 되겠죠. 자, 일단 from을 어디를 선택할 거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이 솔리드를 여기다 갖다 낀다고 해서 솔리드 전체가 기준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솔리드의 페이스 자체가 기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솔리드 페이스를 기준으로 하는 요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얼라인, 즉 정렬의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럼 윗면에 마우스 커서를 가져가서 가운데 부분에 있죠. 여기에 마우스 커서를 가져가게 되면 이렇게 점 형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가 선택이 됐다고 나타나죠. 자, 그럼 to라고 했을 때 목적지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여기 가운데 점을 클릭을 해 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자, 그리고 OK를 눌러보면 자, 제가 의도했던 대로 자, 윗면에 있던 중점과 그쵸, 기준점이었죠.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자, 회색의 기준점이 서로 일치하면서 자연스럽게 바디와 바디가 이렇게 정렬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셨죠? 자, 이렇게 하시면 일단 캐튼크에서 주로 사용하는 그 모디파이에 있는 기능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잠깐 끊었다가 다음 영상에서 계속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